우리 집의 가정 환경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 매우 심한 아동학대를 받으며 자라왔다. 그 때문이었을까? 나의 인격 형성에도 상당히 괴상하게 사이코패스 기질을 갖게 되며 자라게 된다. 내가 초등학생 때였다. 개미들이 땅굴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걸 지켜봤다. 나는 가방에서 커터칼을 꺼내 개미를 한 마리씩 머리를 잘랐다. 머리 없이 꿈틀거리다가 이내 잠잠해진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뭔가 짜릿하면서 기분이 좋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수십 마리의 개미를 그렇게 목을 잘라 죽였다. 때는 중학생 때였다. 우리 동네에 양계장이 있었는데 나는 몰래 양계장으로 들어가서 준비한 부엌칼로 닭목을 잡고 내리쳤다. 목 없는 닭 몸통이 피를 뿌리면서 푸드덕거리며 발광을 하더니 이내 쓰러진다.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쾌감이 느껴지고 내 몸에도 피가 튀었지만 붉은 피를 보니 더 희열이 느껴진다. 닭들이 도망다녀 몇 마리밖에 닭목을 자르지 못했지만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다. 나중에 그 양계장에서는 닭들이 죽었다며 애꿎은 개들과 쪽제비들만 의심을 받았다. 나는 그렇게 쾌감과 희열을 느끼며 고등학생이 되었다. 허름한 시골집인 우리 집 마당에는 도둑고양이들이 자주 오곤 한다. 나는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먹지도 않고 나를 경계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점점 나에 대한 경계심을 풀기 시작한다. 이제 손으로 만져도 될 만한 사이가 되었고 앞으로의 일들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흥분이 되기 시작한다. 나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캔 하나를 따서 밥 주는 곳에 놓아두었다. 잠시 후 고양이가 와서 캔을 먹기 시작한다. 나는 몰래 가지고 온 도끼로 밥 먹고 있는 고양이 목을 그대로 내리찍었다. 머리와 분리된 몸통이 몇 번 움직이더니 이내 경련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잠시 후 이내 잠잠해진다. 신기하게도 잘려진 머리의 고양이 눈이 아직도 움직이는 듯하다. 나는 매우 즐거워하며 가만히 다가가 고양이 눈을 마주 보았다. 뭐가 그리 억울한지 원망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러한 모습이 괘씸해 보여 나는 고양이 머리를 다시 한번 도끼로 내려 찍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지만 내 눈에는 붉은 비가 내리듯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다 군대를 가야 돼야 했고 그렇게 나는 성인이 되어 얌전히 군 생활을 하고 전역하게 됐다. 정말이지 군에 있을 때만큼은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다.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동네에 처음 보는 소축사가 생겼고 그것들에 흥미가 생겨 나는 소축사로 향했다. 이 망할 놈의 소들이 처음 보는 나를 보고 막 울어대서 그날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다. 숨어서 지켜보니 역시 주인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축사를 살피러 나왔다. 나는 어떻게 들어갈지 생각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냈다. 나는 축사 옆에 있는 주인 집으로 몰래 들어가서 칼로 집안에 있던 사람 3명을 모두 찔러 죽였다. 그런데 동물을 죽였을 때보다 그 쾌감과 흥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이었다. 나는 여태까지 왜 사람을 죽일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었다. 정말이지 이렇게 짜릿하고
황홀한 느낌은 처음이다. 나는 그때부터 인적 드문 집들을 골라 들어간 다음에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목을 잘라 꿈틀거리는 모습을 감상하며 살인을 즐겼다. 그러한 엄청난 자극과 쾌감은 나를 더 이상은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불행하게도 나에게 재앙이 닥치며 마침내 경찰에 붙잡혀버리고 말았다. 나에게는 사형이 내려졌고 나는 형을 기다리며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감옥에서 신앙을 접하게 됐고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며 회개를 하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는 자칭 모범수로 불리우며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에서는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아,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내가 죽였던 사람 중에 힘 있는 집안에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 사람이 힘을 써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 나의 사형을 집행한 거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교수대에 올랐고 얼굴에 두건을 씌운 다음 목을 밧줄로 걸었다. 그리고 이내 발밑이 허전해지고 나는 밑으로 떨어지면서 밧줄이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나는 엄청난 고통 속에 발버둥을 치며 괴로워하면서 그때서야 몰랐던 큰 깨달음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단번에 목을 쳐 죽이지 말고 목줄라서 서서히 죽는 모습을 지켜볼걸. 이 이야기는 친구의 어머님이 겪은 기묘하고 미스테리한 일이야. 친구가 대학 다닐 때 어머니께서 며칠 동안 이유 없이 편찮으셨던 적이 있었어. 증상은 심한 몸살 감기 같은 것이었는데 낮엔 그럭저럭 기운 없이 다닐 수 있었지만 밤만 되면 열이 39도까지 오르면서 온몸이 아프셔서 끙끙 앓으실 정도였다고 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도 몸살 감기나 독감도 아니고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할 뿐이었대. 결국 며칠을 이유 없이 앓기만 하자 동네 아줌마들이 이상하게 여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떤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대. 그 할머니는 어느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전화로 이야기만 듣고도 점이라든가 어떤 풀이 같은 것도 해주시는데 아주 용하게 잘 본다고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대. 이웃과 아줌마들은 그 할머니께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들어갔네. 그걸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라고 하시면서 쇠붙이로 만들어졌고 둥근 데다가 길다랗게 삐죽한 것이 나온 모양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더래. 아줌마들은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바로 전달해 드렸고 어머니께 최근에 산 물건 중에 그런 게 있었나 라고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문득 조그만 주전자가 생각이 나셨다고 해. 그 주전자는 보험 아줌마가 사은품으로 들고 온 것이었는데 혹시 그것이 아니냐고 할머니께 이야기했더니 그 주전자가 아니라고 하시더래. 그래서 다시 친구의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런 물건이 들어온 기억이 없는데 하시다가 문득 며칠 전에 설거지할 때 반짝이는 숟가락 하나를 본 기억이 나셨다고 해. 다른 수저들은 꽤 오래 사용하던 것이라서 약간은 다른 듯한 둔탁한 광택이 나는데 그중 숟가락 하나가 유독 반짝거려서 저 수저만 참 이상하게도 반짝거리네 했던 기억이 떠오르셨대. 그래서 그 용하다는 할머니께 혹시 그 수저가 아니냐고 했더니 그게 맞다고 하시더래. 할머니는
아주머니들에게 수저를 그냥 버리면 소용없다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정해준 날짜에 자정이 넘기 전에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아래에 한지를 깔고 새로 한 밭과 나물 3가지를 해서 한지 위에 놓고 뒤돌아서서는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뒤로 던지고 절대 뒤돌아 보지 말고 산을 내려오라는 것이었어. 막상 그 수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자세히 못 들었지만,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하고 오신 다음 날부터 어머니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다고 해. 그 수저의 출처를 알아보니 친구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시기 얼마 전에 친구의 외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하는 날 수속을 밟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시던 어머니가 잠깐 외할머니 짐을 봤더니 짐 안에 병원에서 지급한 슬리퍼나 수저 등등 비품이 들어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뭐 때문에 챙기냐며, 숟가락 같은 일회용이 아니라서 괜히 기분 나쁘다며 짐에서 빼놓으셨는데, 멀쩡한 물건이 수중에 들어오면 그냥 버리지 못하시는 외할머니 성격상 숟가락을 또 버리지 않고 그냥 들고 오셨던 거래. 뒷이야기로는 아마도 그 수저를 이전에 쓰셨던 분께서 돌아가셨고, 그 분의 령이 숟가락에 붙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절대 남이 쓰던 물건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